우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연일 민정수석 거취 문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끄시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 발표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거취 문제는 공직자로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배세련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정수석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있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구속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지휘선상에 있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 법무장관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과거에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이보다 더 경미한 사건이 발생해도 도의적 책임, 감독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 구속 때문에 검찰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검찰개혁이 화두로 오르는 이 마당에 그 지휘선상에 있는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이런 방구 입을 열지 않고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비겁해 보입니다.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민정수석 이슈에 숨어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8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이슈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검찰에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렇게 검찰개혁을 촉구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리, 추문들이 더욱더 많이 양산됐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제도를 바꾸어서 검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잠시 늦췄던 민생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1000만을 육박하고 1000만을 상회하는 그러한 시대에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문자 메시지 하나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켜는 순간 6만 원 이상의 요금이 과징되는 이런 불합리한 요금제도가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할 때는 쓴 만큼 데이터 요금을 문다 정신에 맞추어서 요금제를 개선했는데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1000만 해외 여행객이 이 요금 폭탄을 맞고 억울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통신 3사는 즉각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개선해 주시오. 실제 데이터를 쓰지도 않는데 몇만 원씩 요금을 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고 통신사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 폭스바겐 문제, 그 다음에 3M 회사의 필터 US 문제까지 유독 다른 나라에서는 팔리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만 봉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한국에서만 이 유해 물질을 판매하거나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고 혹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변상해주지 않는 이런 실태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피해자 집단 피해 보상 제도 등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몇몇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만 일반법으로 다시 한번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이 현상을,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자 한국 소비자만 봉이되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막자 이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변재익 정치계 의장님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정치의 가장 대립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낙하산 인사 문제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이 조선업, 해운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고 구조조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하는 그런 상태이었는데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볼 때 항상 전반적인 경제 구조라든지 경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영진의 무능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무능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원인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낙하산 인재 문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4.13 총선 이후에 낙하산 인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이사장, 기관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로 있는 10개를 포함해서 7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인사를 할 것인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고 국민적인 관심이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갖다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과 연동제라는 아픈 칼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 자행된다면 어떻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면 더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더 이상 낙하산 인사가 방지할 수 없다면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법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미호 부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 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1228 한일 정부 간 합의의 후속 조치를 집행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걸고 넘어지면 지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10억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안부 재단 설립을
우리 정부가 팔걷고 나서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편성하고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전쟁 범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 시기도 미정이라며 머뭇거리고 있는 합의 이행을 혼자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박정희 정부의 졸속 뒷글에 한일 협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거추장스럽습니까? 서둘러 기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성가신 사건입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일본의 전쟁 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이제 겨우 40분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이행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전쟁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류의 기록물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1228 합의, 개성공단 폐쇄가 모든 평화적 외교수단을 배제하고 뒷거래가 있는 사드 배치로 이어지게 하는 수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이행을 머뭇거리는 1228 합의를 파기하고 즉각 위안부 재단 설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지우기의 공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혜련 부대표의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우병우 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는 다르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의 보호막 하에 있는 지금 시점, 이렇게 늦은 시점에서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의 의경 뽀뽀직 특혜 논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축소 신고 논란,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논란, 이런 논란들은 깃털에 불과합니다. 우병우 수석 사건의 몸통은 넥슨과의 땅거래 관계, 도나도나 사건 관련 정가대우 의혹, 정은호 몰래 변론 의혹, 브로커 이민희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별개로 검찰 수사도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감찰 결과를 기다려보자면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미룬다면 이는 분명 셀프 감찰, 짜고치는 감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은 우병우 수석의 해명을 믿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사실상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병우 수석 아들이 친박 유기준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유기준 의원이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서 해수분이 장관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신뢰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은 즉시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특별감찰관의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두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부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이 더 거쳤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인지 매우 그 목적이 모호합니다. 민생 추경을 외쳤던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우조선 해양의 부실 원인과 소별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무려 1.4조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하는 것은 본말이 전조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습니다.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단순 노동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면서 국회가 놀지 말고 특히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8월 12일경에 처리하건 8월 말에 처리하건 실제 집행되는 곳은 9월입니다. 정부가 목적도 불명한 추경안을 드리면서 야당에게 정치 공세할 처지가 아닙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빨리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가습기 특위가 정부 부처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여당은 3당 간사 간 합의를 깨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당의 억지로 회의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연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서는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오히려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답답하게만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법규가 없어서 못했다, 제도가 미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혹시나 기대 역시나 실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습기 특위는 밀실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위활동 우리 국민 700여 명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무려 3,700여 명이나 되는 사회적 재난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과정입니다. 밀실회는 있어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방관, 축소, 은폐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